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은 주인공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성장하면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소설 첫 부분에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어떤 사람은 투명하게, 누구나 그 나름대로 힘껏 노력한다. 우리 모두는 같은 협곡에서 나온다. 똑같이 심연으로부터 비롯된 시도이며 투척이지만 각자가 자기 나름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한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건 누구나 자기 자신뿐이다. 싱클레어가 처음으로 자아를 인식하게 된 건 10살 무렵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두 개의 세계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가족의 보호 아래 결함없는 부유층이었던 밝은 세계, 또 하나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하지만 유혹적인 타락한 어두운 세계였습니다. 싱클레어는 이 타락한 어두운 세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프란츠 크로머라는 아이와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좋은 집안 자식인 자신을 프란츠 크로머가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 과수원의 사과를 훔쳤다고 허언을 늘어놓는 거들먹거리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프란츠 크로머는 이때부터 싱클레어의 나쁜 짓을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빌미로 일명 삥을 뜯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했지만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그에게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도둑질을 해서 그에게 돈을 갖다 바치게 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는 피폐하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라틴어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생 한 명이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데미안이었습니다. 데미안은 그 누구에게도 소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는데요. 어른처럼, 아니 그냥 어른이라기보다는 신사처럼 낯설고도 성숙하게 유치한 소년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데미안은 어느 날 싱클레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에게는 충격적인 이론을 말해줍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 대한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였습니다. 데미안은 카인이 늠름한 젊은이였는데 그저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에게 악소문의 프레임을 씌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하나를 쳐 죽였을 뿐이라고. 결국 모든 인간이 형제이기 때문에 아벨이 그의 형제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그건 영웅적 행위였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고. 그저 약한 사람들이 카인에게 겁이나 그런 프레임을 씌운 것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싱클레어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벨이 비겁자고 카인이 표적의 표창이라니. 그에게는 충격적인 이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현상에 대해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이란 개념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그 둘을 이분법적인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지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프란츠 크로머에게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고 그 후로 프란츠 크로머는 싱클레어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데미안이 프란츠 크로머가 그러지 못하도록 했는지 싱클레어는 알지 못했지만 데미안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구나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수치스러움에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어쩐지 피하게 됩니다. 싱클레어의 어린 시절, 그에게 흥미 있었던 것은 줄곧 그 자신에 이르기 위하여 내딛었던 걸음들 뿐이었습니다. 밝은 세계에서 어두운 세계로, 즉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세계인 새로운 세계는 늘 두려움과 강압과 양심의 가책을 수반하였습니다. 허용된 밝은 세계에서는 숨기고 은폐해야 하는 하나의 원시적 충동이 그 자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이식은 집안의 허용된 세계 속에 살았으며 어렴풋이 솟아오르는 새로운 세계는 부정하였습니다. 싱클레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의 유년의 세계가 붕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상 깊었던 글귀가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나의 길을 찾아내는 것은 내 자신이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유복하게 키워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일을 잘 해내지 못했다.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인생의 분기점이다. 자기 삶의 요구가 가장 혹심하게 주변 세계와 갈등에 빠지는 점, 앞을 향하는 길이 가장 혹독하게 투쟁으로 쟁취되어야 하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운명인 이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다. 삶에서 오로지 한 번, 유년이 사가가며 서서히 와해될 때
우리의 사랑을 얻었던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가려고 하고 우리가 갑자기 고독과 우주의 치명적인 추위에 에워싸여 있음을 느낄 때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것에, 잃어버린 낙원의 꿈에, 모든 꿈 중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살인적인 그 꿈에 한평생 고통스럽게 들러붙어 있다. 싱클레어는 1년 가까이 데미안을 피했고 데미안은 그런 싱클레어에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싱클레어는 다시 데미안과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이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데미안은 언제나 물어야 하고 언제나 의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방이 자신의 뜻을 별이나 뭐 비슷한 곳까지 향하게 하려 했다면 그건 이룰 수 없는 일일 거라고. 하지만 나방은 그런 시도 따윈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방은 자기에게 뜻과 가치가 있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자기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 그것만 찾는다고. 사람은 동물보다는 활동의 여지가 더 많을 거고 관심도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얼마만큼 정말 좁은 테두리에 모여 있어서 그걸 벗어날 수 없지만 상상 같은 건 해볼 수 있다고. 그러나 그걸 수행하거나 충분히 강하게 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소망이 내 자신의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있을 때, 정말로 내 본질이 완전히 그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기만 하면, 내면으로부터 명령되는 무엇인가를 해보기만 하면, 그럴 때는 좋은 말에 마구를 매듯 온 의지를 팽팽히 펼 수 있다고. 학교는 방학을 했고 방학이 끝날 무렵 데미안을 만나지 못한 채 싱클레어는 다른 도시로 떠나 그곳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며 싱클레어는 전혀 슬프지 않았고 그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 놀랐는데요. 자신은 늘 감정이 풍부했고 그 바탕에는 선함이 있었지만 완전히 자신이 변해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오로지 금지되어 있는 어두운 세계에만 집중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반년 동안 싱클레어는 매우 빨리 자랐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마르고 미완성인 채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사랑스러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사람들이 별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느꼈으며 자신도 스스로 결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을 자주 느꼈습니다. 어떤 때는 그를 미워도 했으며 몹쓸 병처럼 자신의 삶의 빈곤화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싱클레어는 표면적으로 착실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술집 출입이 잦아지고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싱클레어는 더 이상 끼워주는 어린애가 아니라 주모자였고 스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의 기분은 참담했는데요. 자신을 파괴해가는 방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지도자이자 굉장한 녀석으로 대단히 과단성 있고 위트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에 가득 찬 영혼이 불안으로 퍼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동행자들과 하나가 되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서 늘 외로웠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괴로워했습니다. 거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 술집의 영웅이었지만 아주 거친 것은 심정적으로 경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외롭고 남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그는 거기서 떨어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술 퍼마시고 허풍치는 것이 그에게 그때 즐거운 일이기나 했는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싱클레어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오래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고 늘 거기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느끼는 그 많은 부드럽고 부끄럽고 은밀한 감정의 내습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싱클레어의 상태를 하숙집 주인의 편지로 경고를 받아 그의 부모님도 알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몹시 격분하였고 학교에서 그를 끌고 나와 가마원에 쳐넣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하지만 싱클레어에게 그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이 되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특별하고 별로 곱지 못한 식으로 술집에 앉아 이기양양하게 굴면서 그는 세상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방황했던 그 시절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2번의 편지를 썼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공원에서 싱클레어는 시선을 몹시 끈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멋진 옷차림이었고 영리한 소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첫눈에 곧바로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지독하게 좋아했던 오만과 소년다움의 흔적을 얼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베아트리체와 그는 단 한마디도 말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에게 지극히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싱클레어는 술집 출입과 밤에 나돌아다니는 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다시 혼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즐겨 책을 읽었고 즐겨 산책하였습니다. 그는 더 없는 열렬한 노력으로 부서진 삶의 한 시기의 폐허들로부터 자신을 위하여 환한 세계 하나를 다시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다시 그는 그 자신 속의 어둠과 악을 떨치고 완전히 빛 속에 산들 앞에 무릎 꿇고 그대로 머물려는 단 하나의 욕구 속에 살게 됩니다. 베아트리체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모든 것에 정결함, 고귀함, 품위를 부여하려 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베아트리체의 얼굴을 그리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소녀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 하면 할수록 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녀를 그리기를 포기하고 환상에 따라 몽환적인 분놀림으로 마냥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거의 의식 없이 얼굴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가 그 그림 앞에 앉아있자니 기이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초상이 한동안 그의 모든 생각을 따라다녔습니다. 꿈속에서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꿈들을 꾸다 깨어났을 때 싱클레어는 그 그림의 실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것은 데미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차츰 그 그림은 데미안도 베아트리체도 아니며 그 자신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저럴 것이며 그 자신의 죽음이 저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의 운명의 울림이자 리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싱클레어는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거세어졌습니다. 자신이 찌들여 살던 시절 방학 중에 그는 데미안을 만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방탕스러운 모습의 흔적을 보게 되고 데미안이 먼저 집에 가봐야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짧은 만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미안은 이 말을 남겼는데요.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 우리들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고 모든 것을 우리들 자신보다 더 잘해내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어느 날 밤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문장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새 종이에 문장의 새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려나갔고 며칠 이내로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날카롭고 대담한 매의 머리를 가진 한 마리의 맹금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어쩐지 그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겉봉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의 이름도 쓰지 않은 채 데미안의 예전 주소를 적고 그림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업을 받던 중 싱클레어는 놀랍게도 답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업 도중 쪽지가 우연히 날아왔습니다. 그 쪽지에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암낙사스. 이 쪽지를 읽은 싱클레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데미안이 보낸 답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암낙사스라는 매개체로 싱클레어가 더욱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느 교회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 소리에 이끌려 그것을 연주하는 피스토리우스를 알게 되고 그와 암낙사스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그로부터 용기와 스스로에 대한 존경을 간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데미안과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특히 그의 어머니는 싱클레어가 그린 여인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은 신적인, 종교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 책의 결말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싱클레어와 데미안도 여느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데미안은 전사하게 되고 이 책은 끝이 납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 책에서 전쟁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서술합니다. 유럽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인류의 막강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냈으나 마침내는 깊은, 결국 통탄할 정신의 황폐화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유럽은 온 세계를 획득했는데 그러느라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 인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자신은 과연 이 소설의 주인공 싱클레어처럼
진지하게 자신의 자아를 찾으려 애써 본 적이 있을까요?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혼란스럽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언제쯤부터인가 어린이들이 자아를 찾기 전 여러 지식들을 주입시키는 데 급급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무기라고 가르치기에 급급하죠. 쇼펜하우어도 말하죠. 인생은 고통 아니면 권태다. 우리들이 길다면 긴 이 고통스런 삶을 잘 살아가려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아, 정체성에 대해 찾고 똑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